그다음에 문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문학조차도 그래요. 왜냐면 주요 패턴들을 일치시켜 가지고 전체 그 서사되는 부분만 줄거리 서사만 이렇게 템플릿을 갖다 놓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 글을 만들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제 인문 쪽은 지금 거의 위기죠, 위기. 네. 네. 네네네. 아, 예,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악용한 사례인 거잖아요. 왜냐면 서사를 그렇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돼요. 예. 네. 네네네네네. 네네. 네, 그건 이제 그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것 같고 기술의 그 척도는 거기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거를 예, 좋게 쓰려면 또 좋게 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이렇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하고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해 볼 문제예요. 생각해 볼 문제고 그다음에 뭐 여기 계속 문학에 대해서 나오네요. 뭐 이 문학도 나오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미술도 있고요. 예, 다 위변조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근데 NFT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논 펀저블 토큰인가? 뭐 그러니까 절대 그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토큰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작년부터 계속 인기가 많은데 NFT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 오리진, 그러니까 그 원작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은 되긴 돼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끝나주게 해요. 작곡도. 엄청나게 한다 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영화도 그렇고요. 영화도 짤막한 컷에 엄청나게 많은 스틸을 입력하고 그 스틸 안에는 아바타를 통해서 넣게 되면은 자동 조립이 가능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뭐 그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깝깝해지기 시작해요. 이것만 보면은 인문 쪽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이거 보면. 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빨리 트랜지션 하셔야 돼. 갈아타셔야 돼. 네. 네.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기업의 자세는 뭐 감지 분야 직업, 지능화 기술 활용 직업, 인터페이스 분야 직업 뭐 이렇게 쭉쭉 나눴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고 다 자의적이에요. 왜냐면 스마트 센서 개발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센서를 개발하려면 물리학 천재여야 되는데 쉽습니까? 그 비전 인식 전문가? 아, 이거 만만치 않죠. 이것도 엄청나게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다 박사를 받고도 한 10년 더 해야 이게 가능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면. 근데 뭐 쉬운 일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능화는 뭐 생성적 디자이너, P2P 대출 전문가, 예측 수리 아까 나오네요. 예측 수리. 아까 예지 보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수리란 말로 이제 바꾼 것뿐이에요. 자,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그 맡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해보면 사람이 될 수 있는 생각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 생각을 더 해보면 오히려 더 인공지능 결국에 자동화인데 자동화된 기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은 대부분 뭐냐면 융합에서 옵니다. 융합에서 오고 융합이 되려면 알긴 다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몰라도. 그쵸? 예, 그래야만 하고 그러려면은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를 해야만 가능한 거죠. 예, 메타버스도 아셔야 되고 그래야 다른 기술도 아셔야 되고 그래야 메타버스 안에다 뭘 팔아야 되는지도 아실 거고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뭐 아이템 교환하는데 환전도 어떻게 받고 이런 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가 나왔는데 한국은 뭐 여기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19위로 나와 있네요. 1등이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2위가 핀란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안타깝네요. 한국이 지금 밑에서 놀고 네, 밑에서 놀고 있네요. 어, 근데 이 혁신이란 게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디지털 혁신 지수가 낮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혁신이란 말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유튜브 강좌라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혁신은 사실은 그 혁이 이제 혁자의 한자가 그 가죽이잖아요. 그죠? 가죽 혁자. 신자가 새로울 신자니까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한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갖는 건 사실 우화를 통해서 바뀌는 번데기에서 우화돼서 날아가는 뭐 나비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쵸? 나비 이런 거죠. 나비 이런 건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오해가 없어야 되는 멘트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 가죽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한다는 거는 사실 성형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잖아요. 턱도 깎고 코도 올리고 그쵸? 아플 텐데 가죽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가죽을 깎는 거 맞아요. 그쵸? 네, 혁신이랑 한 거잖아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뭐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엄청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찢어야 되니까. 그쵸? 결국에는 혁신이라는 거는, 네, 저는 혁신이라는 거는 결과는 아름다움이고 과정은 고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고통은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는 입장에서는 혁신이 필요한데, 그쵸? 입문해서 기술로 갈아타는 입장에서는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니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여기 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뭐 정부에 관련된 얘기들만 나오네요. 뭐 저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예. 국가 기업의 자세. 당연히 뭐 제조업 혁신도 해야 돼. 여기 혁신 또 나오네요. 예. 고통을 감내해라. 아름다움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라. 우리나라가 이런 거 되게 잘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삶의 질 향상, 성장 동력 확보 이거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이거 진짜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삶의 질 향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지 새로운 생각이 나요. 몸이 불편하고 맨날 뭔가 힘에 쪼들리고 뭐 그러면 맨날 대출 갚아야 되고 또 내가 또 이게 또 가장인데 뭐 부양가족 생각하고 이러면은 혁신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편안해야 창의로운 생각이 잘 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당장 내일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데 테니스 배우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테니스를 배워도 가족들의 삶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삶의 질이 올라가야지 혁신 국가가 잘 돼요. 아까 보시면 그 리스트 보시면 1등이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 잘 산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거꾸로 혁신이 잘하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재임 시절에 미국 그 경기를 확 올려놨거든요. 트럼프가 그 바람에 미국인들이 그 실업률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소득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과거보다. 네, 싹싹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순위가 미국이 3등인가 그렇잖아요. 뭐 네덜란드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삶의 질 여기는 뭐 정밀 의료, 신약, 탄소 자원화, 뭐 미세먼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소득이에요. 네. 정부에서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뭐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에 비해서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창의력을 발휘하죠. 안 그러면은 당장 내일 굶어 죽을까봐 그냥 닭만 오늘 한 200마리 어떻게 튀기지 이런 생각만 해요. 200마리 튀기면 뭐예요? 안 팔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아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 어떻게 납니까?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야 예,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소득 수준과 아픈 데가 없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 여기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4차 산업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 소득이에요. 예, 이걸 잘해야 국가가 커져요. 예, 그 다음에 성장 동력 확보, 인공지능, 뭐 가상 증강현실 뭐 쭉 있는데 이 성장 동력 확보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선과 후가 이 앞에가 선이 맞아요. 왜냐면 아니
아프지도 않고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야 인공지능 배울 생각을 하죠. 당장 뭐 빚 갚고 일해야 되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불쌍해요. 공부해봤자 뭐 대학 나오면 뭐 취직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대학 다니면서도 맨날 뭐 어디 가서 뭐 치킨집 알바하고 햄버거집 알바하고 이러고 사는데요. 뭐 심지어는 그 배달의 민족 알바하는 아이들이 남자 학생은 거의 월등히만 해요. 거의 7, 80%가 다 배달의 민족이에요. 라스트 마일 서비스.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런 학생들이 무슨 인공지능을 배워요. 근데 배달의 민족으로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전 세계랑. 그렇죠. 배달로는 경쟁 못 해요. 결국엔 이런 기술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소득과 삶의 질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뭐 폭스콘, 닛산, 아마존, 아디다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가장 그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아디다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디다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디다스 독일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아디다스는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디다스가 주로 생산을 돈을 번 건 뭐냐면 다 어디냐면 저기예요. 뭐 베트남, 카오, 뭐 캄보디아, 뭐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예요. 이런 데인데 네, 그렇죠. 아니 독일이 딱 봤더니 뭐 좀 잘해주면 특히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예, 잘해주니까 이놈들이 막 뭐 더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돈 더 달라, 복지 더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말만 많은 거예요. 그 자꾸 아시아 국가들 힘이 세져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니네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씨, 우리가 공장 만들어주고 잘해줬잖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외국 해외에서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다 필요 없고 너네는 알아서 하시고 어 독일 자국에서 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이런 그 고도화된 기술 가지고 독일 국민이 생산을 해서 팔기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아디다스에서부터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 한 10년 전에 아디다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해외에 있는 모든 공장 다 없애버리고 다 들어온 독일로 다 집어넣어놓고 이것도 이제 앞장서서 난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메르켈이에요. 예, 그 메르켈이 독일에서 인기가 있는 게 참 이유가 많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많이 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게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에서 제가 스케치한 그림의 신발을 주문을 하잖아요, 아디다스. 그러면 아디다스가 3D 프린터로 개발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과거에. 실제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커머셜 서비스까지는 안 갔는데 뭐 프로토타이핑을 몇 번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독일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국가가 사실은 독일이 맞아요. 예,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진 나라고요. 실패했어요. 왜 뒤처졌냐면 옛 것은 소중한 것이요 무엇이 중요한데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도. 일본은 좀 수직적인 체계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별로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뭐 그런 문화적인 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실패했습니다. 독일은 앞장을 쓴 국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문헌을 봤더니 그 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0조 달러를 교육을 하는 나라가 한 10개 나라 정도 된대요. 10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그게 전체 교육량이. 예. 예. 뭐 1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친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간 그 무역 총 교역량에 해당되는 국가가 한 10개 나라 정도 된대요. 그 규모의 무역을 하는 나라가. 그럼 뭐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쭉 나오겠죠. 10등까지. 자, 근데 그 중에서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가 4나라밖에 없대요. 4나라. 무역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는 4나라밖에 없는데 그 4나라가 제가 들으니까 네덜란드, 독일,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한국이 사실은 보면 경쟁력이. 네덜란드는 뭐 워낙 그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거기는 과거부터 네,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였고 그런 나라고.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독일. 이제 저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 때문에 지금 이 예시를 든 건데 독일도 엄청나게 뭐 혁신적인 나라죠. 예.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참 여기 답답한 나라인데
중국은 전 세계 기술을 카피해서 여기 낀 거예요, 사실은. 예, 카피해 가지고. 뭐 아무것도 뭐 지네들이 잘한 게 없어요. 카피와 보조금으로 성공한 나라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왜냐면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도 없고 독일과 같은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별로 없었던 나라예요, 한국은. 근데 뭐 여기 낀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나라가 안 하는 게 없대요. 조선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조그만 나라가 안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모든 걸 잘하는데 1등은 못해도 2등, 3등은 꼭 하는 거래요. 전 분야에서. 그래서 네,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산업은 그 정도로 간 거예요. 정치는 좀 안 좋지만 하여튼 산업을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봤더니 그 독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독일은 뭐가 있냐면 조선이 없어요. 독일이 바다가 있긴 한데 별로 없어서 그런지 독일은 조선이 안 되는 나라예요. 조선이 안 되고 주로 기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한국은 조선도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만 더 잘하면은 엄청나게 잘 될 거예요. 예, 엄청나게 잘 될 거고 일본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 네 나라에 못 꼈잖아요, 지금은. 이런 엄청난 네 나라에 못 꼈고 일본은 전 세계 지금 그 3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 연 GDP인가 뭐 그 기준으로 하면 3등이래요. 1등이 미국, 2등 뭐 중국, 3등이 이제 그 일본인데 그 GDP도 조만간 독일하고 바꿔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독일이 이제 3등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예,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것 같고 그런 민족이라서 그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도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만 잘 하시면 그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